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발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젯밤 새벽에 갑자기 목이 말라서 일어나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냉장고 문을 열고 시원한 생수 한 잔을 벌컥벌컥 마시지 않으셨나요? 아, 그거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절대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새벽 3시, 고요한 집안, 온 가족이 깊은 잠에 빠진 그 시간에 당신이 마신 찬물 한 잔이 당신의 심장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이 습관 하나가 내일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20년 넘게 중장년층의 건강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평소에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분들이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시는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신 분들의 공통점을 조사해보니 놀랍게도 새벽에 찬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더라고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새벽 3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입안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엌으로 걸어가서 냉장고 문을 엽니다. 차가운 냉기가 확 밀려옵니다. 생수병을 꺼내서 벌컥벌컥 마십니다. 아,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몸속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찬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 당신의 자율신경계가 비명을 지릅니다. 갑자기 침입한 차가운 온도에 몸이 극도로 놀라는 겁니다. 특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천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보통 낮 동안 36.5도를 유지하던 천이 새벽에는 35도 후반대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4도, 5도밖에 안 되는 찬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즉각 방어 모드에 들어갑니다.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합니다. 뜨거운 뚝배기에 찬물을 부으면 금이 가듯이 우리 혈관도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견디지 못합니다.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들의 혈관은 이미 탄력성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혈관이 고무줄처럼 탄력 있다면 우리 세대의 혈관은 딱딱한 플라스틱 빨대와 같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충격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이 가고 터질 수 있습니다. 혈관이 수축하면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평소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이 순간만큼은 약발이 무용지물입니다. 잠자는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혈압이 찬물 한 잔 때문에 순식간에 20, 30 이상 뛰어오릅니다. 그러면 심장은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급격하게 높아진 혈압을 감당하기 위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분당 60회 정도 뛰던 심장이 갑자기 90회, 100회로 뛰어오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심장은 휴식 모드에 있습니다. 산소 소비량도 최소화된 상태죠. 그런데 갑자기 과부하가 걸리면 심장 근육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심근허혈이라고 합니다. 심장 근육이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 근육이 손상을 입고 최악의 경우 돌발 심장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68세 남성분이셨는데 평소에 건강검진 받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나오셨어요.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안 드시고 매일 아침 산책도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평소처럼 목이 말라서 일어나셔서 냉장고에 있던 얼음물을 한 컵 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우셨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오기 시작하더랍니다. 처음엔 그냥 체한 줄 아셨대요. 그래서 참고 계셨는데 점점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옆에 계시던 부인께서 이상함을 눈치채시고 바로 119를 부르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 근육의 일부가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새벽에 찬물 드셨냐고 물어보셨답니다. 이런 케이스가 너무 흔하다고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돌발 심장 사고의 상당수가 새벽 시간대에 발생합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왜 하필 이 시간대일까요? 바로 이 시간대에 사람들이 잠에서 깨서 화장실을 가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천이 가장 낮고 혈액순환도 가장 느려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찬물의 충격은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아예 마시지 말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분 섭취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그게 혈전을 만들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반드시 마셔야 합니다. 다만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꼭 실천해 주십시오. 첫 번째, 물의 온도입니다. 절대 차가운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냉장고에서 꺼낸 물, 얼음물 이런 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럼 어떤 온도가 좋을까요? 바로 미온수입니다. 36.5도. 우리 청와 비슷한 온도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왜 36.5도일까요? 이 온도는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온도입니다. 이 온도에 물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혈관도 수축하지 않고 심장도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흡수되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그럼 어떻게 36.5도의 물을 준비할까요? 간단합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보온병에 미지근한 물을 담아두시면 됩니다. 뜨거운 물에 찬물을 섞어서 손등에 대봤을 때 미지근하다 싶으면 그게 딱 좋습니다. 이걸 침실 옆 탁자에 놓아두시면 새벽에 목이 말라서 깨셨을 때 바로 마실 수 있습니다. 귀찮으시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명을 지키는 일인데 이 정도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물 마시기 전에 입안을 헹구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자는 동안 입안에는 엄청난 양의 세균이 번식합니다.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세균이 증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균들이 물과 함께 식도를 타고 내려가서 위장으로 들어갑니다. 더 심각한 건 일부 세균이 혈관으로 침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구강세균이 심혈관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서 동맥경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물 마시기 전에 꼭 가볍게 입을 헹구시거나 물을 한 모금 머금었다가 뱉으신 다음에 마시십시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심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을 마시는 속도입니다. 목이 아무리 말라도 벌컥벌컥 급하게 마시지 마십시오. 천천히 조금씩 음미하듯이 마셔야 합니다. 한 모금 마시고 잠깐 쉬고 또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천천히 마시면 우리 몸이 물의 온도에 서서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마시면 아무리 미온수라도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물의 양입니다. 새벽에 목이 마르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컵에서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잠에서 완전히 깨버리고 또 화장실을 가야 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천천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저녁 9시쯤 보온병에 미지근한 물을 준비해서 침대 옆에 둡니다. 둘째, 새벽에 잠에서 깨면 바로 물을 마시지 말고 먼저 앉아서 몸을 깨웁니다. 셋째, 물을 한 모금 머금었다가 뱉어서 입안을 헹굽니다. 넷째, 미온수를 천천히 반 컵에서 한 컵 정도 마십니다.
5째, 다시 누워서 편안하게 잠을 청하합니다. 이 5가지 루틴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돈 한 푼 안 들고 시간도 채 5분이 안 걸립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수명을 몇 년 더 늘려줄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에 새벽 가슴 통증이나 두근거림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에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고가의 건강검진을 받는 것보다 이런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조금만 방심해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들이 나이가 들면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변에 계신 가족분들, 친구분들께도 꼭 이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새벽에 쓰러지셔도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챙겨줘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꼭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 말 꼭 믿으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십시오. 은빛 건강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